어릴 때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면요, 돈 때문에 포기를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가난하다, 돈이 없다는 게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돈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고,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반장 부반장 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는데요. 그런 거 하면은 막 반 전체 애들한테 햄버거 세트 돌리고, 그런 게 이제 전통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학교에 뭐 선생님도 찾아뵙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니까 어떤 친구 집은 되게 크고, 또 어떤 친구는 뭐 방학 때 되게 좋은 데 놀러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러면서 아, 저 친구는 집에 돈이 많구나, 잘 사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기 시작했고, 또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는 아, 저 친구는 나보다도 더 어렵게 사는구나, 이렇게 경제적인 수준 차이를 이때부터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생 때 약간 대장부 같은 스타일로 남자들이랑 막 축구도 하고 항상 친구들이 많고 그랬는데, 집에 돈이 없고 가정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점점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겉으로는 티가 안 나게 더 막 오버하면서 외향적으로 씩씩하게 보이려고 막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했고요. 뭐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니까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내면 여름 방학 때 미국으로 영어 캠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못 갔죠. 그리고 대학생 때는 해외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어서 교환학생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학비는 뭐 한국에서 내는 걸로 장학금으로 어떻게 커버가 된다고 해도 그 나라에서 월세랑 생활비랑 비행기표랑 이런 거 다 자부담이다 보니까 한 학기에 뭐 최소 몇 천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휴학을 하고 워킹홀리데이를 계획을 했는데요. 그때 한 10여 년 전에는 영어권 워킹홀리데이 국가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이 정도만 가능했고, 지금처럼 뭐 유튜브 채널이 막 활성화될 때도 아니어서 정보를 얻으려면 그냥 유학원에 가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제 사촌동생이랑 같이 강남의 한 유학원에 월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요. 제가 그때 호주는 너무 다들 가는 것 같고 좀 별로다 하니까 그 상담을 하시던 분이 캐나다를 추천해 주시면서, 학생이니까 돈이 별로 없을 테니 잔고증명은 부모님한테 좀 빌려서 뭐 몇천 달러 통장에 잠깐 넣어 놓으면 되는 거고, 처음 가서 영어를 못하면 일자리를 못 구하고 그냥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부모님한테 좀 투자 좀 해달라고 해서 어학원 등록을 추천을 하셨어요. 금액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총 비용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 사이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나름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되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나 보다, 부모님한테 돈 몇천만 원 지원받는 거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쌓여서 20대 초반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좌절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제가 밥을 굶어야 하거나 20대 때 가족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돈 문제에 부딪히면서 저와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돈이 없으면 여러모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그냥 받아들이세요. 집에 돈이 많으면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으면 그냥 유학을 가면 되고, 어릴 때 뭐 예체능이나 어떤 꿈을 가져도 부모님한테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 가난한 국가에서 태어난 이유만으로 학교 교육 받는 것 자체가 꿈이고, 서너 살부터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기도 해야 하죠.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렇게 최악의 상황만은 아니거든요. 돈이 없이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면 우리 집이 좀만 돈이 많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텐데요. 우선 학생이거나 20대인데 내가 가난한 상황에 있는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가난하다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돈이 없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게 익숙해졌더라도 내 꿈까지 포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런 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조금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여정에서 겪는 여러 경험들이 몸으로 배운 지식이 되고, 다른 사람과는 차별성이 있는 나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줘요. 저는 영어권 국가에서 살아보고는 싶었지만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할 돈은 없었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제가 꿈꾸던 삶을 살기 시작을 했고, 뭐 요즘에는 워킹홀리데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돈이 별로 없어도 해외 사는 경험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죠. 저도 그랬고 많은 20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돈이랑 꿈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둘 다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세계 여행을 하는 게 꿈인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어도 어쨌든 돈을 벌어서 모아야겠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또 뭐 예술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 우선 극장이든 전시회 장소든 가서 청소를 하더라도 우선 발을 디뎌보세요. 이 어떤 일이 전혀 관련 없는 일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이 결국엔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나 자신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험을 하든 결국에는 그 연결고리를 찾게 만들어줘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아니면 뭐 출근 전에 새벽에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말을 하고요. 저도 뭐 영국 장애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척추마비 환자를 돌보고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의 꿈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하는 동안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돈도 모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또 내 시간을 버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함으로써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살이 되면요, 더 이상 돈 없는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나의 길을 만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한다고 한 3, 4년 동안 돈도 안 벌고 그냥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만 하는 친구 봤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오히려 알바하면서 잠자는 시간 줄이고 그렇게 정말 죽도록 빡세게 공부한 친구가 결국엔 빨리 붙더라고요. 돈이 없이 시작하는 건 분명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걸 포기하기에 아주 좋은 이유가 되기도 해요. 제가 대학생 때 해외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잘 보면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 지원을 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뭐 내야 할 것도 많고 또 전국에서 몇 명 안 뽑으니까 아 이거 해서 뭐 내가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안 하거나 어떤 거에 지원했는데 또 한 번 떨어지면 아 그냥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해외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라고 했지만 그만큼 간절하진 않았던 거죠. 그냥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또 편하고도 싶었던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라는 인도 속담 들어보셨죠? 지금은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벌면 되죠. 다만 지금 내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10%만 발휘하고 살다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꿈과 돈 둘 다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